뭘 그냥 해? 야하다고요. 너가 좋아하는 거 가만히 있어. 뭐래? 뭐이씨, 인간탱이들 시끄러 죽겠어. 자, 오늘은 비문학이고요. 38조. 진짜 비문학이야? 아니야, 사람들은 이상이다 이거. 이거 했잖아요. 안 했죠? 뭐 숙제를 한 적이 있어야 뭘 알지, 저게, 이씨. 자, 오늘 요 놈 한번 볼게요. 14번에서 힌트를 얻어내는 건 알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보기 박스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니까. 지금 갑자기 읽기 시작한 놈 있네? 이게 3일차인데 수요일 건데. 자, 적성이전은 청각적 심상을 지닌 여러 소재들이 중요한 서사기능을 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야?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이런 말이지. 그러면 청각적 심상 뭐 있네? 필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 소리. 그러면 악기 소리 네모. 아, 또 있다. 시 읊는 소리. 악기 소리와 시 읊는 소리 네모.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인물들 사이에 인연을 맺어주거나 강화한답니다. 줄 칠게요. 인연을 맺거나 강화. 악기 소리를 통해서 인연을 맺고요. 또는 강화하는 거고요. 시를 읊음으로 인해서 인연이 맺어지고 강화되나 봐요. 인물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비범한 능력까지. 또한 기러기나 닭 같은 다시 네모. 날짐승의 울음소리. 그럼 두 개네. 악기나 시 읊는 소리 하나, 날짐승 소리 하나. 얘는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게 하거나 초월적 존재 밑줄. 서로 다른 공간에 놓인 인물을 연결.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 준대요. 특히 먼 곳에 왔다가 다시 먼 곳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는 거기에 날짐승 중 기러기가 초점인가 봐. 인물들 간의 소식을 전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전신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사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답니다. 그러면 기러기가 서로 간에 연결해주고 이런 중요 기능을 하나 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어디? 일단 적성이전에 인물도를 먼저 해보자. 전체 인물도를 따지면서 내용도 슬쩍 한번 알아보자고요. 뭐 전반부 후반부로 뭐 나눠볼까? 뭐 그래 나누기도 좀 그러지만 전반부 후반부를 좀 나눠볼게요. 얘는 안평국 왕자들입니다. 안평국이라는 왕과 왕비 사이에 왕자 둘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의 병이 걸립니다. 어머니가 병이 걸려서 병을 어떻게 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의라는 애가 있고요. 걔 동생 성의라는 애가 있습니다. 성은 뭐야? 성은 적시야. 적시. 적항이 적성이야. 근데 항이라는 애는 좀 어떤 애냐면 효심은 개뿔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제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님과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은 누구야? 나지요. 그죠? 근데 이 병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지옥에 가서 일영주라는 물약이 있대요. 이걸 가져오면 된대요. 얼마나 위험이 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항이는 안 간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게 폭력적인 뭐 그런 인간이네. 폭력적. 그럼 항이라는 게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 자, 그 다음에 성의는요. 당연히 효심이 있는 우리 긍정적인 인물이겠죠. 효심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그 둘째입니다. 둘째야. 효심이 있고 그다음 온갖 좋은 말 다 쓰면 됩니다. 덕성도 갖췄고요. 뭐 현태 닮았다. 뭐 이런 뭐 하면 되겠다. 어쨌든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사가 와서 딱 알려줍니다. 도사가. 어머니가 병이 있어서 얘는 둘은 일단 대조적인 인물이고 엄마가 아파요. 그러면 이 치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서천으로 가면 일영주가 있다. 그걸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도사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영주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서천에 있대요. 서천. 그러니까 서천이라는 건 뭐 지옥 극락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천 극락세계로 가려면
적항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위험해. 아유 그렇게 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나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성의가 자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갈게요. 부모님들 살리기 위해선 제가 출정 가야죠 하고 갑니다. 성의가 출동합니다. 자, 출동하면 항상 고전소설에선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하늘에서 선관이 짱 옵니다. 선관. 얘는 나중에 이름을 알려주는데 동방삭이라고 얘기를 알려줄 겁니다. 동방삭이라는 선관이, 하늘에 있는 선관이 성의를 도와줍니다. 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아유, 저기 가면 여기 서천이 어딥니까? 그럼 여러 신선들을 만나요. 꺼져! 하는데 또 가다가 저기 서천이 어딥니까? 꺼져! 하다가 얘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린 네가 여기까지 왜 왔냐? 13살입니다. 여기 왜 왔냐예요. 부모님 아프셔서 일용주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뭐? 네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효성에 감동합니다. 효심에 감동합니다. 아, 이 꼬마가 이런 무서운 곳에 올 수 있다는 건 대단하구나.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줄게 라고 합니다. 뭘 줄 거냐면 부적을 하나 줍니다. 나중에 위험할 때 이거 써라. 부적을 하나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를 하나 줍니다. 부적을 써줘요. 위험할 때 이거 흔들어 대라 라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써? 일용주를 구해서 올 때 선관이 커다란 바다야. 그래서 배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파초선, 배 한 척을 빌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 즉 동방삭은요 일종의 도움이네.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로 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존자. 얘는 뭐냐면 석가의 제자입니다. 석가모니 좀 이상하다.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제자야. 그래서 얘가 이런 어린 성의에게 뭐 하냐면 그래 부모를 살리겠다니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일용주를 줍니다. 그러면 저 일용주를 얻었으면 저 일용주를 가지고 집에만 가면 됩니다. 일용주를 얻었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했더니 어떻게 해서 선관이 쫙 나타나면서 야, 너 구했느냐? 덕분에 구했어요. 그럼 내가 배를 보내줄게. 타고 가라. 그게 뭐냐면 파초선을 보내준 거야. 그걸 타고 쭉 옵니다. 항이는 성의가 어디쯤 오나 해서 마중 나간다고 해서 나가요. 자, 여기서 이제 항이가 마중을 나갑니다. 누가 할 거냐면 성의. 어디 있을까? 항이라서 항이부터 쓸까? 항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부하 태연이가 있습니다. 태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서 누굴 만나냐면 성의를 봅니다. 성의가 누구냐면 선인들, 뱃사람들이랑 같이 타고 배를 타고 오는 거야. 항이가 와, 동생아! 라고 합니다. 형! 만나요. 일용주는 구했냐? 네, 여기 있어요!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 갖고 줘봐. 위험하니까 나부터 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용주를 여기다 건네주죠.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일용주 때문에 싸웁니다. 건네줍니다. 그래서 항이가 일용주를 딱 손에 넣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건 항상 라이벌이거든요. 왕자 간의 싸움이잖아. 그죠? 자기가 가장 큰 장자이긴 하지만 항상 그 밑에는 적이죠. 그 경쟁 상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쳐라! 해서 얘한테 얘기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둘이 어떻게 해서 서로 형제지간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일단 나쁜 놈이고 얘는 좀 이렇게 나중에 거절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태연이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 조금 긍정과 가까운 이런 놈입니다. 그래서 항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 봐라 말 안 듣네?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성의의 칼로 성의의 두 눈을 콕콕 찔러줍니다. 그때 눈이 콕콕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눈이 장님이 됩니다. 멀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쳐버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의는 이 배를 뒤집어놨거든요. 얘가 완전 항이가 뒤집어놨거든요. 그 배 널판지를 메고 둥둥둥둥 떠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표류 하겠죠? 그죠? 자, 얘가 뭐냐면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무인도에 갑니다. 무인도로 가고 항이는 집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뭐냐면 제가
구해왔는데 성희가 얘기하더라고요. 성희가 나는 불교의 뜻이 있어서 나는 스님이 될 거예요 하고 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거 뭐야 일영주를 먹고 나서 다 나왔더니 진짜냐 물어봤더니 진짜예요. 엄마 버리고 스님 된대요. 갔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인도에 표류하다가 무인도에서 얘가 뭐 하냐면 피리를 잘 붑니다. 아까 14번 보기 박스에서 악기 소리 나온다고 했죠? 피리를 너무 잘 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 피리를 붑니다. 자, 무인도에서 성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평국에 중국 사람이 안평국에 무역을 갔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걔가 누구냐면 승상에 탔어요. 호승상에 탔는데 어디서 피리피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호 피리피리피리 들려요. 피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부른 피리 누구지? 하면서 호승상이 어떻게 해서 성희를 구출해 준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전반부 안 끝났어. 자, 구출을 했는데 피리를 너무 잘 불어요. 근데 피리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피리 소리를 되게 좋아하냐면 중국 황제의 여동생이 채란공주, 여동생 공주니까 딸 채란공주가 그 피리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와 같이 사귀게 됩니다. 자, 집에서는 어떠냐? 이 상태에서 안평국이라고 했죠? 안평국 왕비가 있고 엄마죠, 엄마. 그죠? 그 다음에 항이가 있습니다, 항이. 근데 안평국 왕비는요, 엄마는요, 좀 이상한 거야. 뭐가 안 맞아요. 얘가 스님이 됐다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의심을 합니다. 야, 네가 혹시 죽인 거 아니냐? 스님이 됐으면 어디에 스님이 있다고 연락이 올 거 아니야. 엄마 나 스님이 됐어요. 빡빡 뭐 이래야 될 건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또 쉽게 죽인 거 아니야? 의심이 됩니다. 왕비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효자였던 항이가 일영주를 구해왔다는 얘기는 해줬거든요. 엄마를 위해서 살려줬는데 얘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되게 그리워합니다. 그리움. 그래서 안평국 왕비는요, 성희의 방에 이렇게 가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대로 놉니다. 얘가 떠났지만, 엄마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놉니다. 근데 뭐가 오냐면 기러기가 있어요. 기러기는 성희가 키우던 기러기입니다. 그래서 기러기한테 너는 네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 하면서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줘요. 그러더니 얘가 기럭기럭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어디로 날아오냐면 마침 그 채란공주하고 성희랑 같이 있어요. 얘는 장님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채란공주가 옆에 있는 거야. 거기로 싹 날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평국의 왕은 또 어떠냐? 안평국의 왕은 얘를 소식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소식을 기다려. 그럼 항이는 성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없기를 아예 돌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면 얘가 없어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항이는 나쁜 놈이네. 이 새끼 이거.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란공주 해볼게요. 채란공주. 공주가 피리를 잘 부는 남자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님인 성희를 데리고 아주 잘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러기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성희 오빠 기러기 오시는데요. 기러기? 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키우는 기러기 같은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웁니다. 막 울어요. 왜 우냐면 기러기가 왔다는 건 소식을 전할 거고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울어요. 그때 채란공주가 울지 마 새끼야 하면서 다리에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줘. 뭐냐면 안평국 왕비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성희가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리워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 떨어뜨리면서 거기에 그 눈물에서 뭐냐면 눈동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뜹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장님에서 이제 눈이 탁 들어와요. 자, 얘는 뭐 하고 있냐면 기러기의 편지를 읽어줬다고 했죠? 기러기의 편지를 읽어주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채란공주는 도움을 줍니다. 일종의 도움을 줘요.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했어? 채란공주가 성희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 또 해피림 또 채란공주는 무술을 잘해요. 그래서 성희한테 무술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긴 하지만 채란공주가 훨씬 더 무술을 잘해요. 자, 요 상태가 되네.
그러면 얘도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 여기에 선관 도우미고 일영주를 줬던 존자도 도우미겠죠. 이런 여러 도우미들이 쫙 나타나서 이제 과거에 응시했더니 장원급제를 합니다. 당연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 장원급제가 되어서 이 소식을 적항이가 들어요. 살아있고 중국에서 장군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냈는데 엄청난 자객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채란공주가 딱 봐요. 이 새끼 뭐야? 그래서 채란공주가 다 죽여버립니다. 1차 실패. 적성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다 죽여버려요. 자, 이제 왕이 돼서 장군이 돼서 적성이와 채란공주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집 안평국으로 갑니다. 자, 적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주가 있다고 그랬죠. 싸움은 공주가 훨씬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적항이가 안평국으로 오면 안 되죠. 중간에 첫 번째 자객을 보냈다가 중국에선 채란공주한테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갑니다. 다시 출정해서 바다에서 못 들어오게 싸움을 합니다. 누구랑 싸울 거냐면 항이가 오겠죠. 적항이가 직접 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리 이름이 부리입니다. 적부리가 합니다. 이름 더럽네.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긍정 인물이고요. 얘네 다시 부정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야? 왕자의 전쟁이죠. 왕자들의 전쟁이죠. 왕자들의 난이겠죠. 자,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공주가 다 해결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성의가 안평국의 왕이 됩니다. 안평국의 왕이 된다라는 얘기가 전체 적성이전입니다. 아이고 길어라. 우리 예림이는 다 이해가 빠른가 봐. 계속 한마디만 하면 다 한대요. 그렇지. 엄청나. 저 정도 이해력은 가져야 합니다. 부러워. 자, 그렇다면 존엄하고 비슷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적성이전도 우리가 3년 전 2019년도에 수능 완성에 실렸어요. 2019년 거는 왜냐면 3년 전 거가 항상 수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전해 연도에 EBS에 출제가 되지 않은 게 바로 다음 해에 나오진 않아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건너뛰어서 3년 전 게 지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간슬개도 다 3년 전 것들로 다 편지가 돼 있어요. 그죠? 위치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그러면 3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프린트물 줘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옆으로 이빨로 물어뜯어서 딱 이빨로 내가 꽉 조여놨어. 원래 있더라고요. 야이씨. 자, 그 프린트물이 있는데 몇 문제짜리냐면 3문제짜리군요. 지금 한 5분 줘볼 테니까 그 3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출발! 자, 두 번째.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이와 같은 것을 한번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비슷한 거. 일단 약을 구하러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약을 구하는 구약하고요. 구약 탐색. 그죠? 약을 구하고 탐색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혈육 간의 갈등도 좀 보이네요. 혈육 간의 갈등도 보이죠. 요런 건 뭐가 있을까? 부모님이 아파서 약을 구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혈육 간에 좀 싸우는 게 좀 있대요. 그것은 거시기가 쓴 거식이죠. 연어 한번 해보자. 자, 왕과 왕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왕과 왕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요, 자식이 태어납니다. 첫째를 낳았어요. 딸입니다.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 번째, 딸. 여섯 번째, 딸.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요번에 실패하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낳았어요.
근데 이런 젠장할 벌써 뭐야? 딸입니다. 7명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빡칩니다. 이런 젠장 맨날 딸 만난다 해서 버립니다. 얘라 이씨 버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6명의 딸은 7명의 딸 중에서 6명은 데리고 있고요. 6명의 공주겠죠? 데려놓고 이제 버립니다. 그죠? 하나는 버려요. 버려진 공주입니다. 버려진 공주가 있고요. 얘 이름이 거시기 공주입니다. 자, 요 공주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자, 버려져요. 자, 그런데 자식을 보내서 이제 쭉 살아가는데 즉 왕과 왕비는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남아선호 사상을 가졌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한꺼번에 병이 옵니다. 누가 오냐면 왕과 왕비의 병. 왕과 왕비의 병이 옵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옵니다. 왜 병이 왔냐면 멀쩡한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얘를 구하려면 버려진 아이가 약을 구하러 가야 한대요. 자식들이 구하러 가야 한대요. 첫째 딸한테 물어봅니다. 실은 무서워요. 둘째 딸 무서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써? 얘한테 옵니다. 부모가 원한다면 제가 가야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려진 공주가 어떻게 해서 약을 구하러 간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다려! 아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죠? 얘라고 안 도와주겠어요? 그죠? 얘는 요번에는 좀 스케일이 더 커요. 석가세존이 도와줍니다. 석가세존은 뭐냐면 저기 부처가 아니 이 꼬마야 너 어디 가냐?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님이 아프셔서 약을 구하러 가요. 뭔 약? 양녀수입니다. 요번에는 아까 일영주 똑같죠? 양녀수를 구하러 가요. 그건 어딘 줄 아느냐? 몰라요. 가면 있겠죠? 그건 지옥에 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원하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석가세존이 효심에 감동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도와주겠죠? 아까는 부적이랑 배를 줬잖아. 요번엔 뭘 주냐면 라화를 줍니다. 라화. 일종의 꽃입니다. 꽃. 얘야 요거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한번 흔들어라. 그러면 바다가 마를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가져갈게요.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있냐면 이제 직접 가야겠죠? 자, 알려줍니다. 무상신선이 얘가 양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녀수.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죠.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엄청 커요. 뭐야 너 뭐였냐 했더니 양녀수를 가지러 왔대요. 그래? 그럼 내가 양녀수 줄게. 고맙습니다. 단 통과 의뢰가 있대요. 자, 무상신선이 단 내가 제시한 것을 통과하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통과 의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좋아. 자, 첫 번째는 9년간 일하래요. 9년간 노동을 하랍니다. 9년간. 그래서 뭐 하냐면 3년 동안 물 길고 3년 동안 땔감 채고 3년 동안 뭐하고 해서 333 9년간 일하래요. 333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냐? 옛날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귀머거리 3년, 장립으로 3년 뭐 이렇게 시집살이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거는 바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끝이 아니다. 7명의 아들을 낳아라. 7명의 아들을 낳으래요. 7명의 아들을 낳으래요. 그러면 가사노동하고 그 다음 또 뭐 하라는 거야? 출산하라고 했으니까 뭐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의 어떤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여성에게 뭐 의무를 부과한다 할까?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정당하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근데 이 공주는, 버려진 공주는요 9년간 일을 아무 설 없이 하고요 7명의 아들을 다 낳습니다. 저 7명의 아들을 낳고 9년이 지났으니까 저 갈래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상신선이 양녀수 주세요 했더니 지금 네가
기르고 있던 게 그게 양녀순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녀수를 받죠. 양녀수를 받아요. 양녀수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6명의 딸이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다. 아까처럼 또 막으려고 해요. 가족 간의 이 이야기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미 왕과 왕비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양녀수를 뿌렸더니 왕과 왕비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 뭔데 그래? 뭔데 그게? 바리공주. 뭐라고요? 바리공주? 뭔데요? 얘 이름은 바리공주는 맞아요. 얘 이름은 바리공주는 맞습니다. 제목이 뭐냐고요? 바리공주. 뭐? 발이 되기 전? 발이 되기 전? 그래서 나중에 얘는 어떻게 써? 나중에 얘는 뭐야? 나중에 어떻게 써? 무당이 되죠? 무당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조상처럼 다 받드는 사람 있잖아. 그게 얘야. 바리공주야. 제목이 뭔데? 버려진 아이란 뜻입니다. 요 말은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데? 발발이? 뭐라고요? 뭐? 발발이? 초상. 보고 싶다 발발이? 초상. 바리. 버린다. 바리대기. 바리대기. 뭐라고요? 대기 대기리. 발이 대기입니다. 누가 샀어요? 미상.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대충 알 텐데 누가 샀어요? 미상이라고요? 미상은 아니에요. 뭘까요? 얘는 작가 미상입니다. 작가 미상의 발이대기였습니다. 뭐 이런 정도 하면 되고 뒤쪽에 뭐 여성의 어떤 이런 착취라든가 이런 거 연결할 만한 것도 많죠. 심청전도 마찬가지잖아. 심청이도 어떻게 써? 아빠 눈뜨기 위해서 뭐야? 물에 빠지죠? 뭐 이런 여성의 착취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여성의 착취?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40쪽은 다음 시간에 가기 전에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한번 슬쩍 풀어줍니다. 그 바로 앞지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앞지문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이거 먼저 풀어보시고 집에 가서 영상 확인 한번 해보시고